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알코올하고 췌장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췌장하면 딱 생각하시는 것은 거의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뇨, 두 번째는 판크레아트 캔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췌장의 주요 기능은 다이저스티브 엔자임을 생산하는 소화효소 기관이기 때문에 그 소화효소 기관에서 나타나는 급성췌장염과 만성췌장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휴먼에서 췌장이거든요. 췌장인데 지금 이 부분이 헤드다고 바디, 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췌장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오데노움, 또 이쪽으로 커먼 헤파틱 덕트를 통해서 리버,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 테일 부분을 통해서 스프링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췌장은 기본적으로 증상 자체가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또는 나타난다고 하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마우스에 있어서 정상 췌장 조직과 어큐트 급성췌장염, 그 다음에 크로닉 만성췌장염의 조직 상태를 보고 있는데 어큐트와 크로닉의 가장 큰 차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플라메이토리 셀들이 굉장히 많이 침착되어 있고 팻 침착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익스트라셀러 매트릭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췌장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알코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크레아틱 주스가 췌장으로 역류하게 하는 또 갈스톤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기타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서 췌장염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췌장염은 기본적으로 마일드 폼의 췌장염과 그 다음에 시비어 네크로타이징 췌장염으로 흔히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일드 폼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술 같은 것들을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좀 배가 아프고 보미팅하고 속이 안 좋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시비어 네크로타이징 폼에 있어서는 굉장히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가서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화효소를 만드는 장기입니다. 특히 여기 판크레아트 액셔널 셀이 일반적으로 소화효소 즉 자이모겐과 라이소자임이 코로컬라이제이션 되면서 자이모겐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소화효소가 액티베이션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트립신 같은 것들이 액티베이션 되고 또는 원래 엑소크라인 글란드를 통해서 소화효소가 두오데모로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췌장으로 역류해서 췌장을 자가 소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액시노셀들이 손상을 입고 그러면서 다양한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들은 마크로파지나 뉴트로필을 다시 췌장으로 유입시켜서 염증을 증가시키고 이런 사항들이 심하게 진행됐을 때는 시스테매틱한 인플라메이션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우리들은 항상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췌장염, 마일드 폼의 췌장염을 한 번 정도는 걸려봤을 건데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판크레아틱 리제너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와야 되는데 이와 같이 판크레아틱 리제너레이션 과정이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하는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판크레아틱 리제너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서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로 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어큐트에서 다시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아마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로 갔을 거다, 또는 그게 아니고 언노운 기전에 의해서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로 갔을 거다라고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리커런트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나타나면서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로 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는 판크레아틱 캔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정상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크레아틱 리제너레이션이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조직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염증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ECM,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콜라겐 데포지션 돼 있고, 아까 선생님께서 HSC 말했듯이 PSC거든요. 이게 PSC가 액티베이션 되고, 그 다음에 콜라겐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합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친척되고, 그리고 애시노셀 데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판크레아틱 어트로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더 중요한 것이 알코올입니다. 아까 알코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어큐트와 크로닉에 있어도 동시에 알코올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정확히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판크레아틱 스텔레이트 3 인플라메이션 또는 TGF 베타, PDGF 또는 에탄올 옥시다티브 스트레스 같은 것에 의해서 PSC가 액티베이션 돼서 콜라겐 같은 것들을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겐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판크레아스가 정상적인 소화 효소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췌장염 시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말뉴트리션이다 이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어큐트에서 크로닉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까지 한 3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덕탈 시어리 되고, 커먼 바이얼 덕트, 이것이 판크레아틱 덕트였는데 여기서 스톤이 막아서 역류해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것들이 만성적으로 나타낸다 하는 덕탈 시어리. 또 하나는 알코올과 알코올 메타볼라이트 같은 것들이 바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고 또 판크레아틱 스텔레이트 셀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바로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를 유발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마일드 폼의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파이브로시스가 나타난다 라는 이런 3가지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에는 중요한 것이 에탄올 메타볼라이트. 여기서 이제 에탄올 메타볼라이트 하면 non 옥시다티브 메타볼라이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플라메토리 셀, 이런 것들이 바로
판크레아틱 스텔레이트 셀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콜라겐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섬유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의 패솔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인플라메이션하고 연관되는 모든 데 있어서 아마 비슷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노멀로 가든지 아니면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로 갈 때 아마 판크레아틱 리제너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플라메이션 레졸루션이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는 액셔널 셀이 데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액셔널 셀 프로리퍼레이션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제너레이션에 관련된 리제너레이션 마커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희귀하게도 이 ADM, 액시나투덕탈 메타플라시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를 유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72시간, 120시간 동안 놔두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액셔널 셀이 데미지를 입는데 이게서 서서히 정상 조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증식이 72시간 때 많이 나타나고 120시간 되면서 줄어들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리제너레이션 마커가 72시간부터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은 정상적으로 췌장이 리제너레이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시는 바와 같이 ADM, 액셔널 투 메탈 메타플라시가 나타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액셔널 셀에서 바로 이와 같이 윈드 베타 카타진 또는 TGF 베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액셔널 셀이 덕탈 셀과 비슷한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KRAS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게 되면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ADM을 형성하게 됩니다. 액셔널 투 메탈 덕탈 메타플라시아가 나타나고, 이게 진행되게 되면 판크레아틱 인트라에피테널 네오플라즈마가 나타나면서 피닥이 되고 판크레아틱 덕탈 아데노칼시노마로 가게 됩니다. 이 현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은 어큐트하고 크로닉 파트의 중요한 인자다 했고, 또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는 판크레아틱 캔서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유발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ADM이 보시는 바와 같이 CK19 덕탈셀 마커 SOX9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ADM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판크레아틱 리제너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이 인플라메이션이나 액셔널 셀 증식 리제너레이션 마커 ADM 형성이 바로 리제너레이션 과정과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에 어떤 연관을 갖게 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큐트에서도 중요한 것이 알코올이고 크로닉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는 판크레아틱 캔서 쪽으로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췌장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은 알코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염의 역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알코올 자체만으로서는 췌장염 유발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렇다면 왜 항상 어큐트든 크로닉이든 문제다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은 옥시다티브, 논옥시다티브 메타볼라이트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세tal데하이드 이 부분은 리버에서 도미넌트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옥시다티브 메타볼라이트, 패티엑시드, 에틸리스터 같은 경우는 바로 췌장에서 도미넌트하게 나타납니다. 1986년 사이언스에 보면 에틸올레이트 이게 자체가 논옥시다티브 메타볼라이트인데 판크레아스에서 아주 도미넌트합니다. 그리고 리버가 조금 나타나는데 대부분 논옥시다티브 메타볼라이트는 바로 췌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험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에탄올이 바로 톡식 메타볼라이트에 의해서 액시너스 셀과 판크레아틱 스텔레이트 셀을 자극해서 췌장염에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몰랐는데 최근에 에탄올하고 논옥시다티브 메타볼라이트를 동시에 처리를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췌장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전부터 에탄올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거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지금 에탄올과 논옥시다티브 메타볼라이트 같이 처리해서 췌장염이 유발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아마도 에탄올이 주요 인자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탄올은 다양한 기전들에 의해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시키는 기전들에 의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에 최근에 이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정말로 non-drunk하고 라이트 모더레이트, 헤비 드렁커들 차이에서 인시던트 레이트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알코올 양에 의존적으로 실질적으로 췌장염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모킹도 비슷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제 이번 토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코올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알코올만 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봤을 때 ER 자체가 전자연명으로 봤을 때 ER 자체가 다이레이션 되고 ER 자체가 좀 정상과 다른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안 하겠는데 XBP 같은 거, 스프라이스 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증가되고, 그 다음에 퍽도 액티베이션, 그 다음에 퍽 다운스트림 같은 것도 더 액티베이션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ER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선생님께서 미리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일반적인 ER의 기능이지만 특히 췌장에서는 여기 멤브레인과 시크리트 프로틴의 트래피킹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췌장의 액시너스 셀 자체가 소화 효소를 시크리션하고 프로덕션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주요한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ER 스트레스가 췌장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냐 아니면 결과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하가 지금 짜이머그인 그러더니 프레셔를 줘서 ER 스트레스를 줘서 다른 것들을 야기한다는 것이 있고, 아니면 ER 스트레스 자체가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R 스트레스는 췌장염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알코올 드링킹 시에 ER 스트레스가 판크레아틱 리제너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마일드 폼이 췌장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96시간, 120시간 이렇게 되면서 UPR 패스웨이가 점점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트 같은 건 리제너레이션 마크도 정상이 되고 증식하던 것들이 바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코올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알코올 다이어트 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20시간까지도 ER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리제너레이션 마커가 즉 리제너레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직 상태도 훨씬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이 딜레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식 같은 것도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즉 죽었다 살았다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딜레이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ER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물론 ER 스트레스 이니비터를 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리제너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증식도 감소하고 있고, 조직 상태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에탄올 다이어트 시에도.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ER 스트레스를 유발하면 췌장염이 유발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셀라인 10 마이크로그램 per kg 때는 췌장염이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때 투니카마이신하고 같이 주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췌장이 액시너스 셀이 망가지고 인플라메이션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췌장에서 non-oxidative 메타볼라이트가 도미넌트하다 그랬으니까, 이와 같이 non-oxidative 메타볼라이트와 투니카마이신을 같이 주게 되면 어떻게 췌장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췌장 조직에서 ER 스트레스가 활성화되면 췌장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사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인플라메이션 레졸루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가 M1과 M2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1의 마커 CD68과 CD206을 사용해서 에탄올 다이어트 시에 바로 M1과 M2 세포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조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지 초기에는 CD68 포지티브 206 네거티브 세포들이 초기에 증가하다가 72시간 이후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 실험에서는 CD68 네거티브 CD206 포지티브, 즉 싱글 206 포지티브 세포가 그렇게 증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CD68 포지티브, CD206 포지티브, 더블 포지티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인플라메이션 레졸루션 과정하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판크레아틱 리제너레이션 과정 중에 ER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제가 조사했습니다. 즉 IRE1, XBP1의 브랜치 부분에서 CD68과 CD206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봤으니, 보시는 바와 같이 IRE1 패스웨이는 CD68 네거티브, CD206 네거티브, 제가 생각할 때는 액시너스 셀로 생각합니다. 액시너스 셀이 거의 메이저로 자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CD68 포지티브, CD206 포지티브 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XBP1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CD68 네거티브 206 네거티브 셀들이 점점 증가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68 포지티브 CD206 포지티브 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IRE1, XBP1의 패스웨이는 리제너레이션 과정 중에 대부분 액신의 셀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OC 패스, POC EIF2, ATF4, 첫 패스웨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 패스웨이는 보면 초기에는 액신의 셀, 그 다음에 더블 포지티브 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IF2, ATF4, 차. 이 말은 POC 패스웨이는 대부분 액시널 셀과 CD68 포지티브, CD206 포지티브 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TF6 패스웨이를 보면 ATF6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CD68 포지티브 셀에서 액티베이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48, 72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CD68 포지티브, CD206 포지티브 셀이 액티베이션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ATF6 패스웨이는 대부분 마크로파지에서 액티베이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논문들이 바로 3일째, 물론 저희 실험 디자인하고 조금 다르지만 3일째 이 ADM이 증가하고 바로 이때 마크로파지, 초기에는 M1 마크로파지, 후기에는 M2 마크로파지들이 바로 판크레타이티스와 판크레틱 리제너레이션에 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 마크로파지를 디플리션 했습니다. 초기에 마크로파지를 디플리션 하고 나서 120시간 때 보면 굉장히 조직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20시간 때 보면 대부분 ER 스트레스가 액티베이션 됩니다. 보시는 바 120시간에 줄었고 여기 72시간 이렇게 됐는데 120시간 다시 되면 액티베이션 다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마크로파지를 디플리션 하면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기에 120시간 때 보면 CD68 포지티브, CD206 포지티브 셀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췌장염이 바로 췌장에 있어서 인플라메이션이 레졸루션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 보면 이 시기 48, 72시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제가 72시간이 ADM이 메이저인 시기다 했습니다. 이때 마크로파지를 디플리션 하면 역시 168시간에도 ER 스트레스가 액티베이션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판크레틱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때는 CD68 포지티브 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CD206 셀이 있는 게 아니고, 즉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시기에는 후기에 마크로파지를 디플리션 하면, 즉 M2 스테이지 때 마크로파지를 디플리션 하면 바로 판크레틱 리제너레이션, 인플라메이션이 리졸루션 안 되고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가 M1이 인필트레이션 돼서 인플라메이션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168시간 때도 지속되고 있고, 이것은 바로 4PBA 즉 ER 스트레스를 억제하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리제너레이션도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시기에
인플라메이션을 조절을 한다는 것은 M2 마크로파지를 바로 조절한다는 것이 됩니다. 네,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ADM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 ADM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일드 폼의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하고 이 ADM인데 에탄올 다이어트 시에는 이 ADM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ADM이 증가한다는 거 아까 보시는 거 판크레아틱 에피셀의 인트라 메타플라시아 이 현상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피닥이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뭐 지속적으로 이게 나타나고 그래서 CK19나 SOX9 포지티브 셀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알코올 자체가 ADM 형성을 훨씬 더 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바로 ER 스트레스를 억제하면 좋아지고 그리고 아까 투니카마이신으로 ER 스트레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CK19, SOX9 형성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세 가지 브랜치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RE1을 이니비션 하게 되면 그 ADM 형성이 굉장히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 IRE1은 주로 어디에서 관여를 했냐면 액셔널 셀에서 관여했고 그 다음에 이 폭패스에는 액셔널 셀과 CD68 포지티브, CD206 포지티브를 관여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절반 정도 들고 이 세파에는 마크로파지 ER 스트레스만 관여했는데 그것만 억제했을 때는 ADM 형성이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은 뭔 말이냐 액셔널 셀하고 바로 마크로파지 인터액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판크레아틱 리제너레이션을 조절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로 전환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투니카마이신을 7일, 14일 처리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이 망가지고 콜라겐 데포지션 되고 ECM 데포지션 증가하고 그 다음에 판크레아틱 스텔레이트 셀이 액티베이션 됩니다. 이 과정 중에 4PBA 즉 ER 스트레스를 억제하게 되면 감소를 보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한약에서 저희가 발견한 CX라는 성분을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만성 췌장염 시에 ADM 형성이 증가하는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판크레아틱 캔서 쪽으로 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ER 스트레스를 억제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바로 ADM 형성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알코올에 의해서 ER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바로 판크레아틱 레졸루션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이 판크레아틱 레졸루션이 문제가 되면 바로 크로닉 판크레아티스로 갈 가능성을 높이고 이 크로닉 판크레아티스에는 바로 ADM 형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증가돼서 판크레아틱 캔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